예, 맞습니다. 우리 역대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줄곧 부르짖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검찰이 뭐 어떤 조직인데요. 예. 근데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그냥 검사의 눈빛입니다. 날카로우셨어요. 왜 그렇죠? 왜 역대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검찰 개혁은 왜 매번 실패를 하는 이유가 어디서 나온다고 보세요? 결국은 검찰 개혁을 한다는 거는 검찰이 가진 권한을 분산한다는 거겠죠. 네. 어디선가는 그걸 담당을 해야 되는데 대개 이제 그게 경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영화에 보면 투캅스 이런 것들을 보면 경찰이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또 저 서장급 위로 올라갈수록 고위 간부일수록 지역 유지들 토호 세력들하고 결탁된 게 많고, 그래서 검찰 개혁이 좀 시작된다 싶으면 그동안에 곳간에 쌓아놨던 경찰 간부들에 대한 비리 꺼내가지고 살살 언론에 흘리고 소환하고 구속시킵니다. 그러면서 아니 저런 데다가 어떻게 주냐,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저기보다 낫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천인공노할 그런 권력형 비리 같은 것들 밝혀내면은 이건 죽어도 경찰은 못할 거야. 그리고 또 국회의원 비리 사건 좀 끄집어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좀 위축시키고, 특히 제가 있는 국회 법사위는 또 검찰 출신들이 많습니다. 지금 20대 국회 법사위에서는 괜찮은데 그전 대수까지는 굉장히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특히 검찰 출신들은. 근데 저는 뭐 완전히 나서가지고 그냥 물어뜯으려고 난리죠. 그래서 경찰을 흠집내고 언론을 이용하고 국회를 겁박하고 하면서 뭐 결국은 거기밖에 없네. 뭐 유야무야 계속 그런 식으로 넘어갔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검찰을 잘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검찰에서 한번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직접 개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검찰에 직접 조사 받아보신 분, 예, 딱 나왔네. 검찰을 제일 잘 알고 검찰에 조사 받으셨던 분, 계속 검찰 개혁 주도 좀 해주십시오. 네. 예, 근데 되게 힘들 겁니다. 힘들 거지만, 네. 이거 제대로 개혁 안 하면은 대한민국이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필생의 과업으로 이건 꼭 하려고 그럽니다. 당한 게 많으시니까 한번 해야지. 네. 저는 검찰 조사는 안 받아봤는데 경찰 조사 받으셨잖아요. 경찰 조사를 많이 받았는데요. 네. 보니까 검경 수사권 분리해도 괜찮겠더라고요. 네. 조사를 참 잘하더라고요. 경찰들이. 그래서 유죄 판결 나오셨어? 아니 뭐 하여튼 잘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홍익표 의원님은 검경 조사 받으신 적 있으세요? 조사받지 않았어요. 아유, 경찰서에 한번 네. 잡혀본 적은 있는데 네. 다행히 검찰까지는 안 음주운전은 아니시고요. 네. 아주 원스 어폰 옛날 옛적에 옛날 옛적에. 근데 네. 지금 막 얘기가 나와서 정말 그 공수처 문제하고 검찰 개혁 문제를 하려면 되게 어려웠어요. 국회에서. 특히 19대 국회에서도 그렇고 뭐 과거 그 이전 국회 그 검찰 출신들 국회의원들 되게 많아서 사실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했고, 20대 국회도 딱 한 명의 검사 출신 한 명한테 맡겨서 거의 모든 법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 그 검찰개혁 전문가 조홍천 의원 오셨으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그 공수처법이 이제 계속 이제 발의되어 왔고, 공수처 얘기 나온 거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제 20대에서는 박범계 노회찬 의원께서 발의하신 노홍천 의원이요? 아니요. 제가 지금 조홍천 의원님 너무 훔치에 있어서 노회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잖아요. 근데 조홍천 의원님은 왜 발의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게 공수처를 설치해도 이게 옥상옥이 될 거다, 뭐 이런 우려들도 있죠. 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계신 당원님들을 대신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왜 법안을 발의 안 했냐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국회 와서 제일 주눅든 겁니다. 딱 보고 요거 좀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거 생각하는 순간 이미 돌고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 그 박주발이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라고 지금 거의 접어놓은 상태입니다. 포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해? 정말. 그리고 옥상옥이다.
제가 박상기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제 지금 검찰의 트릭일 수가 있어요. 공수처를 받겠다는 게. 네. 그래서 그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수처를 만들어도 결국은 그 공수처의 주축은 검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마지못해 받는 척 하면서 검사가 나가가지고 그 조직을 장악을 하면 그건 우리의 해외 식민지가 된다. 그리고 사건 수사라는 게 어디서 완전히 포장돼 가지고 완결된 정보가 날라오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사건 하다가 보면 거기서 뭐 약간의 단서가 나오고 이건 뭐지? 하고 들고 파고 가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공수처는 일반 사건을 안 하잖아요. 오직 판검사와 고위공직자 비위만 한다고요. 그래서 정보 활동을 생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렇게 고급 정보가 쉽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검사가 가서 다 장악을 하고 있고 또 수사 정보가 별로 없는 그런 기관. 그럼 특별감찰관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게 공수처 좋다. 검찰이 저거를 지금 안 주는 척 하지만 저거는 줄 수 있다라고 지금 내부에서 얘기가 끝났어요. 저게 왜 저러냐? 아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장관 후보자한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냐니까 자기도 들은 적이 있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공수처를 법무부 산하에 두려고 할 겁니다. 보나마나 검찰은. 안 된다 이거지. 공수처를 법무검찰과 절연시켜서 완전히 딴 곳에다 둬야 돼요. 그리고 공수처에 검찰뿐만 아니고 경찰도 오고 국세청도 오고 감사원도 오고 여러 분야에서 다 와가지고 경합을 하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검사가 장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뭐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냐 마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검사 개개인 하나하나는 제가 봐도 조금 뛰어나기 때문에 같이 경합을 붙이면 금방 검사가 우수하게 나올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역설적으로 제일 고민이죠. 그래서 만들긴 만들었는데 유야무야되는 그걸 저는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되지 않는다면은 경찰이 검찰 혹은 법원에 대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각 못하도록 또 사건 송치하라고 명령을 못하도록 그렇게 그건 법안을 만들면 되는데 일단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만들어져야 되고 기왕에 만드는 김에는 검사들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설계를 해야 된다.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함정을 피해갈 수 있도록 잘 설계를 해야 된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아니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국민의 정부 때 원래 이 검찰의 기능을 좀 독립시키기 위해서 나왔던 정책이 뭐냐면 우리 당이 주장했던 게 검경 수사권 분리예요. 네네. 근데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하자고 하면은 검찰이 워낙 저항이 심하니까 그 차선책으로 나온 게 공수처 신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회에 오히려 공수처 옥상옥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정부가 선한 정부가 아닌 악한 정부가 잡았을 때는 그게 얼마든지 그 정권 마음대로 회귀할 수 있으니까 사실 공수처보다는 검경 수사권 분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경찰분들이 아주 좋아할 발언이세요. 네, 제가 실제, 안형이잖아. 네. 검경 수사권 분리는 공수처보다 100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에 국민의 정부 때 경찰이 수사권 달라고 했을 때는 그 스트리트 크라임, 그 어폭절이라고 그러죠. 뭐 교통사고나 폭력행위, 절도 등 자범들에 대해서는 검찰 간섭 안 받고 하겠다. 미리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경찰에만 완벽하게 주지 말고 그 다른 외국처럼 국세청 그다음에 소방청 아니 그 화재 난 거에 대해서 검찰이 자세히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금융 파트 이렇게 한 몇 군데로 나눠서 수사권을 경찰에만 전적으로 주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특사경이라고 특법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경찰에 지금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 아시다시피 경찰은 그 자체로 약 18만 되는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네네. 그리고 수사 경력만 하더라도 한 2, 3만 돼요. 근데 요거만 있으면 다행인데 저게 정보란 게 있습니다.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황희 의원 평소 지역업자와 유착되어 맨날 술 먹고 다닌다고 함. 특히 이번 여름 휴가 빚조로 통장으로 얼마들 받았다고 함. 그 대가로 법안을 만든다고 함. 이라고 정보 보고죠. 정보 보고를 올리면 만약에 수사권이 독립됐다 이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그냥 까매졌어. 그 얘기 하니까. 왜 그래요? 갑자기 표정이. 그러면 그걸 받아본 상급자가 수사부서에 이거 해 라고 하죠. 그러면 양천경찰서에서 계속 뒤를 캐고 다닙니다. 별거 안 나오는데요. 그럼 무능하다 얘기 들으니까 나올 때까지 팝니다. 사람 골병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황 의원 대단히 결백하고 깨끗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먼지가 한 두세 개는 나올 거예요. 갑자기 조사받는 사람 얼굴 표정이 나와. 그렇게 수사와 정보가 한꺼번에 있으면은 이거는 경찰 파쇼가 돼요. 그리고 국립경찰이 지금 제주도까지 지금 다 있잖아요. 마라도에도 있습니다. 울릉도에도 있습니다. 독도에도 있습니다. 백령도에도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경찰의 눈을 피할 데는 없는데 경찰 인사는 어떻게 되느냐? 3인방 중에 하나인 안봉근이가 청장한테 얘기하면은 최고위급 인사가 훅훅 바뀌어요. 그렇게 청와대에 약합니다. 검찰보다 수십 배 약합니다. 그런 조직에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가지고 인사 시스템을 청와대와 전련을 해야 된다. 세 번째가 이건 제 생각인데 경찰대 폐지를 고려해야 된다. 경찰대 폐지. 지금 경찰 간부들 그 말똥이라 그러죠. 이파리 말고 말똥들 보면은 이제 경찰대가 50% 넘었어요. 근데 경찰대가 저게 왜 문제냐?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 잘하는데 집이 조금 어렵고 이런 친구들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스카이 갈 수 있는데 가는 데가 경찰대입니다. 대단히 명석한 친구들이죠.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기 이전에 경찰대라는 곳에 들어가서 4년 내내 합숙 생활을 합니다. 4년 내내. 거기서 브라더후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끈끈한 동질한 조직이 생깁니다. 그 조직이 대한민국의 수사와 정보를 다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들끼리 서로 지금 장난치는 거 저거는 검찰 그래봐야 옛날에 40대는 연수원 동기 2년 동안 왔다 갔다 한 그거밖에 없었는데 4년 동안 합숙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위험하다. 현재도 위험합니다. 자기 바로 위에 직상급자한테 보고를 안 하고 옆 부서에 있는 옆 관청에 있는 경찰대 선배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서 지시를 받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과거 세무대라고 있었습니다. 국세청 7급 간부를 양성하는 세무대가 있었는데 그거 없어졌습니다. 역시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경찰대 폐지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경찰 간부들이 그건 도저히 그건 못하겠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됨을 전제로 수사권을 줄 수 있다? 그럼 언제 충족돼요? 어느 세월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충족된다?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사권 안 주고 그냥 검찰 계속 가지고 가냐? 5년 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와서 어떤 총장이 들어와가지고 또 희한한 게이트를 만들지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중립지대에 국가수사청과 FBI 같은 국가수사청을 두어서 검사도 받고 경찰도 받고 역시 법무부와 절연하고 행자부와 절연하고 청와대와 절연해서 독립된 수사청을 만드는 게 오히려 임시방편은 더 낫지 않냐. 왜냐하면 수사권 조정의 전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검찰을 잘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검찰에서 한번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직접 개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검찰에 직접 조사 받아보신 분, 예, 딱 나와네. 검찰을 제일 잘 알고 검찰에 조사 받으셨던 분. 계속 검찰 개혁 주도 좀 해주십시오. 네. 예, 근데 되게 힘들 겁니다. 힘들 거지만, 네. 이거 제대로 개혁 안 하면은 대한민국이,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필생의 과업으로 이건 꼭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근데 당한 게 많으시니까 한번 해야지. 네. 저는 검찰 조사는 안 받아봤는데 경찰 조사 받으셨잖아요. 경찰 조사를 많이 받았는데요. 네. 보니까 검경 수사권 분리해도 괜찮겠더라고요. 네. 조사를 참 잘하더라고요. 아, 경찰들이? 그래서 유죄 판결 나오셨어? 아니 뭐 하여튼 잘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홍익표 의원님은 검경 조사 받으신 적 있으세요? 조사받지 않았어요. 아유, 경찰서에 한번 네. 잡혀본 적은 있는데 네. 다행히 검찰까지. 대해서 제가 여기 계신 당원님들을 대신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왜 법안을 발의 안 했냐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국회 와서 제일 주눅든 겁니다. 딱 보고, 요거 좀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 생각하는 순간 이미 돌고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 그 박주발이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라고 지금 거의 접어놓은 상태입니다. 포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해? 정말. 그리고 옥상옥이다. 제가 박상기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말하자면 이제 지금 검찰의 트릭일 수가 있어요. 공수처를 받겠다는 게. 네. 그래서 그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수처를 만들어도 결국은 그 공수처의 주축은 검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마지못해 음주운전은 아니시고요. 네. 아주 원스 어폰 옛날 옛적에. 옛날 쪽에. 근데 네. 지금 막 얘기가 나와서 정말 그 공수처 문제하고 검찰 개혁 문제를 하려면 되게 어려웠어요. 국회에서. 특히 19대 국회에서도 그렇고 뭐 과거 그 이전 국회 그 검찰 출신들 국회의원들 되게 많아서 사실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했고 20대 국회도 딱 한 명의 검사 출신 한 명한테 맡겨서 거의 모든 법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 그 검찰개혁 전문가 조응천이 오셨으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그 공수처법이 이제 계속 이제 발의되어 왔고 공수처 얘기 나온 거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제 20대에서는 박범계 노회찬 의원께서 발의하신 노홍천 의원이요? 아니요. 제가 조응천 의원님 너무 훔치에 있어서 얘는 노회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잖아요. 근데 조응천 의원님은 왜 발의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게 공수처를 설치해도 이게 옥상옥이 될 거다 뭐 이런 그 우려가 우려들도 있죠. 네. 있는데 좀 그 부분에 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저런 데다가 어떻게 주냐.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저기보다 낫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천인공노할 그런 권력형 비리 같은 것들 밝혀내면은 이건 죽어도 경찰은 못할 거야. 그리고 또 국회의원 비리 사건 좀 끄집어내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좀 위축시키고 특히 제가 있는 국회 법사위는 또 검찰 출신들이 많습니다. 지금 20대 국회 법사위에서는 괜찮은데 그전 대수까지는 굉장히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특히 검찰 출신들은. 근데 저는 뭐 완전히 나서가지고 그냥 물어뜯으려고 난리죠. 그래서, 경찰을 흠집내고 언론을 이용하고, 국회를 겁박하고 하면서 뭐 결국은 거기밖에 없네. 뭐, 유야무야. 계속 그런 식으로 넘어갔던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역대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줄곧 부르짖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검찰이 뭐 어떤 조직인데요. 예.
근데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그냥 검사의 눈빛입니다. 날카로우셨어요. 왜 그렇죠? 왜 역대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검찰 개혁은 왜 매번 실패를 하는 이유가 어디서 나온다고 보세요? 결국은 검찰 개혁을 한다는 거는 검찰이 가진 권한을 분산한다는 거겠죠. 네. 어디선가는 그걸 담당을 해야 되는데 대개 이제 그게 경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영화에 보면 투캅스 이런 것들 보면 경찰이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또 저 서장급 위로 올라갈수록 고위 간부일수록 지역 유지들 토호 세력들하고 결탁된 게 많고, 그래서 검찰 개혁이 좀 시작된다 싶으면 그동안에 곳간에 쌓아놨던 경찰 간부들에 대한 비리 꺼내가지고 살살 언론에 흘리고 소환하고 구속시키고